일단은 처음에 제가 표고버섯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게 강릉 영곡에 있는 임업훈련원에서 임업 후계자를 위한 이제 그 교육 들어갔다가, 이 표고버섯은 농산물 이전에 임산물로 취급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표고버섯 하루 강의가 있었는데, 오전에 원목 재배, 오후에 톱밥 재배. 근데 듣다 보니까 톱밥 표고버섯은 늘 관리를 하고 늘 일을 상시해 줘야 되는 일로 보이고, 얘는 할 때는 하고 쉴 때는 쉬고 좀 이런 게 있고, 좀 뭐 중량물이라서 힘들지 않을까 하는데, 가만 보니까 나무를 들었다 놨다 하는 횟수 자체가 1년에 한두 번? 그거는 그때 몰리는 일이니까 그때 가서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면 되겠다. 사실은 톱밥 표고를 관리하면서 잘할 자신이 없어서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근데 나무 표고는 교육을 듣다 보니까 조금의 이게 저게 보이더라고. 좀 여유를 부려도 막 크게 손실은 안 볼 정도. 내가 잘 몰라도 그 시설 재배 하시는 분들은 하룻밤에도 그 품질이 완전히 뭐 이산화탄소를 그 환기를 안 시켜줬다든지 온도가 안 맞다든지, 아니면은 습도를 내가 관리를 못했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하루 결과가 달라지는데, 얘는 시설로 하는 게 아니라는 조금 여유 있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또 공부하러 다니다 보니까는 누가 마침 이 농장을 하고 계시던 분이 팔아야 되겠다. 그 전에 이제 그 나한테는 멘토 같은 분인데, 김영규 씨라고, 그분이 교육받다가 나는 팔 계획도 있고 뭐 그걸 언뜻 귀가 번쩍 들리게끔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데 나만 쫓아와가지고 진짜 팔 거냐고. 그래서 처음 귀농 시작을 일군 게 아니라 농장 인수로부터 시작했어.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시행착오를 얼마나 많이 건너뛰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잘했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보니까 아, 저렇게 힘들었구나. 그런데 나는 정말 그런 과정들을 다 뛰어넘었구나 싶더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초기 투자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었죠. 공장 인수하시면서. 예, 근데 총액으로 보면은 인수하자마자 버섯 따서 매출 발생하고 뭐하고 이런 거 해보면, 시행착오 겪고 이럴 비용들을 보면은 오히려, 그리고 보시다시피 입지 조건이 되게 좋잖아요, 길가에.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근데 최초에 버섯을 원목 펴고 시작한 거는 뭐 원대한 꿈이나 이런 게 아니고, 잘 못할 것 같아서 이거는 할 수 있겠거니 하고 시작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 같아. 16년도에 귀농해서 17년도부터 표고를 시작했죠. 첫 해는 뭐 귀농해서 뭘 해야 되는지, 저 같은 경우는 뭘 하겠다 맘먹고 보통 오는데, 전혀 가서 찾자였고, 와서 찾다가 표고버섯 해야 되겠다 맘먹었고, 그러고 하다가 16년도 말쯤에 이 농장하고 연결이 되고 17년도에 이제 계약해가지고, 그러니까는 한 5년 정도 이 표고 한지. 그러니 요 옆에 새로 이제 집어넣은 나무가 그때 처음 새로 들어간 나무였는데, 작년에 교체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있던 거에서 이제 교환하는 나무, 이 원목은 한 4, 5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기에 이제 들어간 거, 여기도 이제 새 나무가 들어갔던, 여기도 올드 나무 빠지고 이제 새 나무 들어오고, 그 주기가 이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회사원이었고요. 일반 전자 관련 네. 회사원이었고, 언젠가 나이 먹고 계속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기준 철학은 나이 먹고도 일을 해야 된다였어요. 그리고 머리 쓰는 일보다는 노동하는 일. 그리고 남의 일 하다 보니까 내가 끝을 못 정하잖아. 급여 생각하다 보니 나중에, 그러니까 내 일처럼 하고, 그러면 내 사업이라 해야 되는데, 그게 몸으로 하고 이러는 걸 종합해 보니까는 농업이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돌아가신 아버지,
보니까 말년에 시골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시는데 너무너무 편안해 하시더라고. 고추 농사 짓고 뭐 이렇게 사시는데 어느 해 40 되던 해 나도 언젠가 저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보통 예전에는 정년이 55세였어요. 그러니까 55세까지만 일하고 가야지 그랬는데 52세, 53세에 왔구나. 그때 좀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내가 업무를 조금 좀 큰 수술을 하고 비는 시간이 있어서 다시 복귀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하다가 에이 지금 이참에 공백이 생겼을 때 그냥 돌아서자. 그러고 와서 시작했고 좀 뭘 새로 벌리고 이러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자리 잡고 이러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분들이 망설이고 이래저래 재는 거 보면은 답답하지. 그냥 들이대면 되는데 계기는 뭐 언젠가는 가서 그거 해야지 그러는데 잘 했던 것 같고 계획했던 대로 몸만 썼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머리도 많이 써야 돼. 이러고 근데 그 요즘 이제 온라인 저것 때문에 그 뭐 스마트 스토어다 뭐다 하는데 그 내가 상세 페이지 구성하고 뭐 하고 이렇게 거기서 뭐 어떤 판촉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제는 복잡하면은 예전에는 파고들었는데 이제는 딱 들여다봐서 깔리다 에이씨 안 해. 자꾸 단순해지. 그래서 너희 나이 먹으면은 경쟁력 떨어진다는 게 이런 건가 보다 그런 생각해. 자 그런 점이 좀 아쉬워. 그래서 재밌어요. 이거 지금 생각 여유도 생기고 그리고 제일 배짱 편한 게 누가 내보고 뭐라 하는 사람. 그 오늘 아침에 내가 일 시작하는 게 6시 반에 시작해. 6시 반까지 출근하라면 좋아요. 내 거니까네. 근데 대신에 나는 9시까지만 일하면 되는 거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하는 게 없고 어제 밤에도 뭐 한 그 요즘 이래 보면은 그래 갉아먹은 것들 있잖아요. 초기에 민날팽이가 와서 먹어. 그러면 이제 채집을 해야지. 본격 생산하기 전에 왜 얘가 먹은 것 중에 한 입만 먹어도 상품이 안 되잖아. 지금 거의 비율이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잡는데 얘들이 야행성이다 보니까는 해가 져야 나타나. 지금 가봐야 한 마리도 안 보여. 그럼 저녁 먹고 놀다가 한 9시 10시 되면 이제 순찰 돌러 나가는 거야. 그 시간에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내일이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내 주도하에서 모든 스케줄이 돌아가고 이러니까. 그리고 누가 와서 물건 사러 왔는데 내가 팔기 싫으면 안 파는 거지. 그런 내 주도하에서 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소 힘들고 소득이 조금 부족하고 이래도 만족도가 높은 그런 데서 컨트롤이 된다. 그래서 시골 와서 살면 참 좋을 텐데 시골 와서 돈 벌 생각들만 하니까 돈 벌 거리가 어디 있어. 절대로 시골은 돈 버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생활하는, 난 이런 데서 생활하고 싶다. 양양 얼마나 좋아요. 바다 있지, 계곡 있지, 산 있지. 세상에 이런 데가 없어. 출발해서 2~30분 내에 다 도착하자. 내가 원하는 그런 상황에 쉬고 싶으면 쉬고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그런 데서 그냥 내가 먹고 사는 정도. 그다음에 농촌에 살면 먹을 게 안 떨어지잖아. 아실 거예요. 그냥 뭔지 모르게 해가 먹을 거는 풍족해. 주머니에 돈은 부족한데 먹을 거는 풍족해. 그럼 뭐 먹고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시골 와서 생활하면은 참 좋은데 여기 와서 뭐 매출이 어떻고 저쩌고 이거 아무리 따져봐야 아니 10년 20년 농사 지은 도사들도 잘 안 되는 거를 초짜가 와가지고 무슨 계획을 잡고 뭐 계획적으로 공장에서 물건 찍듯이 돈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해하라고 저는 이제 어떻게 권하냐면은 뭐 어떻게 하면 좋냐 저렇게 와서 일단 살으라고. 시골 와서 살고 싶으면 양양에 와서 일단 살면서 여기 지역에서 내가 잘 되는 농사가 뭔지, 왜냐면 그 지역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걸 해야지 내가 빨리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양양 같으면 버섯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하면,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투자를 하기 전에 내가 충분히 기술을 습득을 하고 나서, 아, 이제는 돈이 들어가도 이 정도는 내가 뭐 이제 생산을 해낼 수가 있겠구나 해야 되는. 다들 보면 땅 사고 건물부터 막 시설부터 하우스 짓고 뭐, 근데 결과가 안 나온다. 돈은 다 때려 넣는데 매출이 안 나오니까는 이제 회의적이고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만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게 참 안타깝더라. 그래서 와서 살아보면서 찾고, 거기에 내 농사를 짓는데 적합한 환경의 땅을 찾아라. 이 버섯은 물이 많이 필요한데 갔더니 아무리 우물을 뭐 몇백 메타를 내려가도 우물이 안 들어와. 그럼 뭐 버섯 농사 못 하는 거야. 수돗물을 지을 거야. 못 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갔다가 그냥 다 해놓고 나서 이것 때문에 안 되네, 저것 때문에 안 되네, 이런 데 막힌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하우스를 지어도, 나는 진짜 집집마다 하우스 다 가봐라. 그리고 내가 이게 비교가 돼서 야, 이 차이가 볼 수 있을 정도 되면 지어라. 왜? 그게 보여야지, 아, 여기 이 하우스는 요런 장점, 저 하우스는 저런 장점. 그걸 해서 최신 버전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하우스 업자한테 이렇게 지어줘요. 버섯 재배사 하나 지어줘요. 아니요, 여기 제가 와서도 새로 짓는 분들한테는 좀 귀찮을 정도로 잔소리, 이제 조언이죠. 듣는 사람은 잔소리일 거고. 이렇게 이 작업장을 하우스 안에 이렇게 구상해가지고 집어넣은 것도 제가 처음이에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면서 작업동을 따로 만들어라. 그러면 진짜 왜 거기서 포장 창고 있고 농기구 창고 있고 도구 창고 있고 작업장이 있고 이런 저온 저장고 있고, 그러면 거기서 일괄 처리가 다 되잖아. 나는 그리고 하우스 앞에 이런 공간들을 만들으니까 작업할 때 불편해.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어. 근데 하다 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면 생산하는 데는 오롯이 생산만 하고 작업하는 데는 작업만 하고. 근데 느타리 버섯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또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신 분이 있어. 그분도 귀농해가지고 옛날 공장에 다니던 막 운영하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렇게 처리해가지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씩 올라가 줘야 되는. 그러면 밖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아이디어하고 기존에 있는 생산 기술하고 자꾸 하면서 이제 점점 발전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들여다보면 농촌도 할만하죠. 근데 그거를 어디에선가 연결해주는 또 역할이 필요한 거야. 누가 컨트롤 해주고 안내해주고 가이드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참 잘 안 되더라고. 그리고 뭐 근데 제가 처음 귀농했던 16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어요. 여건이나 환경이 지나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